때까지 청계천이 개복돼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제일 가난했던 나라예요. 이게 개복됐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61년대 1958년도부터 61년도까지 이 청계천을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60년도부터 경제 성장을 한 거 아시죠? 60년도부터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 4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죠. 자, 67달러에서 3, 4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배를 꼬맸기 때문에 국운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형상이 돼서 국운이 융성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만 달러가 돼서 먹고 살만했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국가까지 올라갔으니까 경제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만했는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다시 개복해놨죠. 자, 지금 이제 2003년도에 개복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경제, 정치, 국민 뭐 하는 일이 안 돼, 기업 안 돼.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풍수 10년이면은요, 길흉이 결정이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운이 결정되는 것을 밝힌 건데요. 이건 완벽하게 밝혀진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을 학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 풍수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1000년 만에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이 풍수지리가 수천 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풍수는 1100년 전에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시작된 풍수지리가 뭐냐면 신안계 물형설입니다. 신안계 물형설이란 귀신이 본다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신안계 물형설은 1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돼가지고 제가 34대 전수자입니다. 이것을 1000년 만에 나라의 국운을 밝힌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도 또 역대 선인들이 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도선대사서부터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오림, 성거사, 정동, 이지암 이런 역대 스승님들도 사실은 이 말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1000년 만에 이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혀냈고 이것을 역사가 입증을 했고 또 저는 이 풍수를 사실상 최초로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가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풍수지리가 과학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담당 PD에게 이런 풍수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 그래서 풍수로 인해서 길과 흉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느냐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부산의 동의대학교 이상명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에게 PD가 전화를 한 거예요. 풍수가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 그래서 맞다. 박사가 그래서 그 정자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남자 정자 5사람에게 정자를 채취해 가지고 사람은 서울에 놓고 이 정자 5개는 대전쯤 약 200km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드문드문 앉혀놓고 정자 있는 곳에다 정신통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을 뒤에 몰래 가가지고 탁 놀래게 했습니다. 놀래게 하니까 정자 5개 중에 하나가, 대전에 있는 정자 5개 중 하나가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확인해 보니까 놀란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를 하면은 이제 우선 묘지가 있고 양택이 있지 않습니까? 음택이 있고 양택이 있는데 이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땅속에는 매장을 할 때는 지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질. 이 지질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풍수용어로는 이렇습니다.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이렇게 6가지 지질이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는 물 나오고 냉기, 화기, 습기, 건조하고 완온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속에 그 지질에 따라 매장되어 있는 유해에서 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열은 안온하고 따뜻하니까 매장된 육신이 따뜻하겠죠. 따뜻한 기를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가 직계자손에게 통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를 받는 자손들은 편안하게 산다. 따뜻하게 산다. 그것은 뭐냐?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운명으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제 연결되는 거죠.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를 주는 만큼 자손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금계 포란형, 뭐 장군 대자형, 또 비룡 삼천형, 무슨 각가지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에 따라 자손의 인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보는 형상이다 그러면 학자가 나오고, 또 장군 대장이다 그러면 대장, 그 군대로 말하면 대장이 나오고, 또 부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주작이 좋으면 부가 형성되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주작이 좋으면 또 부자가 나오고, 이런 형상에 따라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풍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풍수질이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서 인간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상과 기를 하는다. 그러니까 묘지 주변의 형상과 지하에서 땅속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서 자손들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월 달쯤에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때마다 어디를 가보죠? 후보들 그 조상 묘를 가봅니다. 그 묘를 가보면 그 자손이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운명으로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자손의 운명은 조상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 말이 쉬운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운명이 80%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운명으로 결정되면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자수관이다. 팔자는 어쩔 수 없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상의 영향으로
그런 누구나가 자손에게 그런 길흉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연 과학이죠. 자연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를 자연 활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수지리라면 딱딱하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활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추우면 양지로 가지 않습니까? 양기. 더우면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음기. 양기와 음기를 활용하듯이 우리 풍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양기와 음기를 활용해서 인간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기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상으로 보면 서울의 그 중심부가 와인 형상,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인데 청계천은 바로 이 배의 부이고 또 이 중심부의 이 배를 가르면 나라는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덮어놓으면 사람이 사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된다. 구운이 융성한다. 이것을 제가 연구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항을 제가 이 청계천이 갈라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저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청계천을 갈라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고 학자로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이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것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박종진의 캐도남마 채널 A 거기 가서 방송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으로 얘기했습니다. 청계천이 갈라졌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이런 사항을 얘기를 다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방송이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생방송을 한 겁니다. 그 방송이 징계먹었다고 그래요. 저 때문에. 세상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학자가 학문을 말하는 거지. 제가 나라 망하는 걸 좋아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언론에 50여 회 보도를 했습니다. 또 200여 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2015년도 5월 달에는 국회에 가서 포럼을 했죠. 국운융성은 청계천에서 발언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국민한테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뭐라 그러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랬죠.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한다. 본대로 얘기하면 자연은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2003년도 이후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에 너무너무 지금 저는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것을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청계천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거기 있다. 길흉하복 나라가 망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박민찬이는 나라 망하는 게 좋아서 말하겠습니까? 저는 풍수 전문가입니다. 풍수 연구자예요.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국민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역사적인 죄인이다.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할 겁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 가서는 아마 엄청난 연구적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흥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가 국군이 융성이 되려면 다시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덮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덮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것을 다 협의해서 하려면은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때 가면은요, 나라는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는 게 비보풍수라는 게 있습니다. 비보풍수가 뭐냐? 보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 청계천이 넓이가 30m예요, 평균. 그리고 길이가 6km인데 3km만 덮으면 됩니다. 3km까지가 배가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청계천을 아치를 세워가지고 아치 위에다가 흙을 넣어서 무궁화 나무를 다 심어요. 그러니까 아치를 약 한 50선이나 1m가량 아치를 쭉 세우고 무궁화 나무를 다 심어서 덮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청계천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가려지면 덮어진 거죠. 그러면 나라가 국군이 융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예요. 제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 5월 달에 국회에 가서 청계천 포럼을 한 건데요. 이것이 청계천이고 지금 무궁화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만 아치를 해서 덮어놓으면 밑으로는 그대로 아무 지장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궁화로 다 덮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군이 융성이 되고 이 무궁화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축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궁화꽃 축제가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왜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가능한가? 자, 이 각 나라에다가 세계의 무궁화가 250여 가지 종류가 있대네요. 그리고 각 나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무궁화꽃을 보내주면 우리나라 중심부에 심어주겠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보내준 만큼 팻말을 달아줘요. 그러면 나라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무궁화는 100일 피인데요, 100일간.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모조 조화 있죠. 조화에다가 LED를 넣어가지고 LED를 넣어서 아주 365일 야간에도 아주 불야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궁화꽃 필 때는 필 만큼 또 아름답고 안 필 때도 이 불야성으로 해가지고
주야로다가 이 무궁화꽃이 그렇게 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내외 관광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또 세계 기업이 유치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무궁화를 심었기 때문에 국민 애국심이 국가 애국심이 고취가 될 것이고 또 국민이 단합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 감정은 자연히 또 해소가 될 것이고요. 우리 민족 통일에도 대단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남북 관계가 부드럽게 되고 또 평화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무궁화를 심음으로써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1년까지 국민소득 67달러에서 61년도에 덮고 2만 달러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됐고 정말 우리는 그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지금 북한 실정하고 같았을 겁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지만 같았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청계천을 덮었음으로써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미 기반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비법풍수라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또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예상에는 무궁화 꽃으로 다 이렇게 비법풍수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된다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되면 풍수지리 위력이 풍수지리가 중요하고 이 대단한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청와대도 지금 흉터입니다. 청와대도 이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마다 이미 그것도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전해야 되고 지금 저 국회의사당도요. 거기도 그 국회의사당도 좋은 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밝혀냈거든요. 국회의사당을 이전해야죠. 청와대 이전해야죠. 좋은 명당으로 이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우리 인간의 노력은 10%입니다. 자연의 위력 90%가 넘어요. 우리는 예로부터 운칠기사입니다라는 얘기는 해왔습니다. 운이 70이다 그러는데 90입니다. 90.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운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최초 도선국사 34대 후계자로서 최초 밝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곧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2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2만 달러의 10분의 1로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말에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겁니다. 이미 국어사전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역사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거예요. 전 도선국사 풍수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에 어떤 궁금하신 분이나 또 어떤 이의가 있다든가 또 정치권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울을 내려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안 됩니다. 왜?
국운이 상실됐기 때문에 90%가 깨졌기 때문에 10%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누구라도 나라는 살릴 수가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저는 연구를 해냈습니다.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10만 달러요? 30만 달러도 될 수 있다는 연구를 해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30만 달러 되는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격압육이라는 그 예언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지상 선국 조선화, 우리 대한민국이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 무릉도원이 된다, 지상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국활계 남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국활계 남조선이 뭐냐? 인류의 진리가 남조선에서 나온다, 북쪽이 아니고 우리 남쪽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때는 우리 남북이 다 한 민족, 한 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교를 통해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그때 당시 500년 전에 만국활계 남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서 인류 평화, 우리 남쪽에서 인류 평화라는 건 뭐냐? 평화의 산실이 된다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누가 했는가? 남사고 선생, 이런 어른들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남사고 선생의 후계자 아닙니까? 지금서 밝혀진 거예요. 완벽하게 제가 밝혀냈습니다. 자연 활용법으로.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와 이치 요소를 다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사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거, 행복한 거, 불안한 거, 내가 보람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 다 자연에 있었다는 거죠. 이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평화의 산실이 된다라는 것까지 밝혀냈고, 우리나라 자연 우력이 앞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단한 자연 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세계적인 나라가 못 됐는가? 이 활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바로 그걸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 결론이 뭐냐?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게 제 연구 결론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나라 자연 활용법을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매일같이 오후 3시에 풍수만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